조건기한 배우고 물권법 들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당사자의 성립요건의 당사자 오른쪽에 효력요건 결의어 보시면 제한능력자 나와요. 제한능력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여기다 제한능력자 동그라미 치셨죠? 당사자의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목적에서도 취소사유 생기나요? 목적에서는 취소사유 안 생기죠. 의사표시로 가봐. 의사표시 갔더니 D통 착사강 중에서 D통은 취소사유가 아니죠. 착사강 이렇게 취소사유. 취소사유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5개, 4개. 재착사강.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고, 여기 봐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 상태는 불확정 유효. 그럼 이 불확정 유효를 추인하면 확정 유효, 취소하면 확정 무효. 여기서 잘 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행위를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취소 일반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재를 이제 어디로 가냐? 취소 사유가 뒤에 한번 가보시죠. 44쪽. 44쪽 갔더니 좌측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좌측에 음형 처리된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출발됐나? 그게 불확정 유효이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무슨 유효? 확정 유효.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 유효가 되는 게 3개 있어. 3개. 자, 여러분다.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그 가로해 놓고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보이나요? 형 한 번도 안 보셨지? 그래서 이 행위를 이 행위를 자 보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 유효가 되는 게 다시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취소할 수 있는 자격 형성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10년이야. 10년. 근데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 보셔. 밑에 3번 취소의 동그라미 3번의 행사 기간 보여요? 그게 한 문제 나오니까 그거 통째로 외워야 돼. 행사 기간 읽어보자. 취소권은 시작.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의 기일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여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의 기일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행위는 법률의 기일 한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그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이게 여기서 잘 봐요. 이 행위가 현재 불확정 유효인데 이걸 추인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확정 유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하자 없었잖아요. 하자 없으면 확정 유효가 되니까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 유효로 할 때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추인만 나오면 애워본다. 후추. 철에는 전철, 후추. 취소는 언제나. 이게 3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한다. 하자가 사라진 후에 해야 된다. 하자가 사라진 후에 제한 능력에서 벗어나서 사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서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그때까지 취소권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냈으니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런 얘기. 어쨌든 간에
그림을 먼저 봐. 44페이지 좌측에 맨 좌측 위에 불확정 유효가 밑으로 쭉 내려와 봐. 불확정 유효가 소급해서 여기 봐. 불확정 무효가 소급해서 무효로 올 때 쓰는 말을 뭐라고 그래? 취소. 왼쪽에 취소 동그라미 있잖아. 그럼 취소했더니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나요? 그럼 그 행위를 밑으로 봐. 소급해서 무효가 된 행위를 봐. 이 무효를 다시 추이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써놨잖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걸 다시 추이 넣으면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보자 다시. 먼저 이 취소권을 먼저 해결해야 돼. 취소권을. 취소권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3번에 1번 보자. 이제 3번에 1번. 아까 취소권은 자 외워본다. 제착 사강과 대또 승만이 외우자 돼. 통째로 14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사고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제한 능력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그 대리인. 그러므로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우리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그냥 임의 대리인 고르면 돼.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은 의사표시 했으면 끝났잖아요. 이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는 이렇게 돼 있어. 또는 이런 사람들 의사표시 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승계한 사람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 해놓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속인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상속인 있잖아.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어. 또는 특정 승계인도. 특정 승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승계한 자. 우리가 물어볼 때 취소권을 물어보면 포괄 승계인 이렇게 나오면 그냥 취소권 있다고 해. 특정 승계인 취소권 있나요? 있어. 임의 대리인 있나?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있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 그래서 거기에 1번 봐.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기억번.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거기다 밑줄 그으셔. 가만히 있지 말고. 멍 때리는 표정 지으면 내가 강의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밑줄이라도 좀 그어봐. 성의껏. 밑줄 그으라 했더니 찾지도 못해. 여기서 집안일 고민 잊어버리라고 했지. 앞에서 잘해야 돼 이거. 여기 앞에는 5년 동안 했던 분들 애우 차원에서 자리 비워둔 거니까 앞에서 어머니제 두고 있으면 안 된다. 2번에 니은번.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지문이 나오니까 시험 밑줄 가야 돼. 우리가 배울 때 여기 취소권도 권리 아니에요. 권리는 상속이 가능하고 처분이 가능하고 대위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오 오는 거예요. 취소권도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 한다고 그냥. 근데 여기서 문제가 처분행위는 설정과 설정행위와 양도가 처분행위인데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지. 근데 형성권은 우리가 배우는 형성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은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그렇기 때문에 종만 양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취소권만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하여 그러면 없잖아요. 분리하여 그 말이나 취소권만 그 말이나 같아. 그래서 나가 밑줄 그으셔봐.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 요거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알아야 될 내용이라니까. 그러면
이걸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알거든. 누구나 다 알아.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도.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그럼 이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이 이유를 밝히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취소권 밑줄 것이고 형성권 밑줄 것이고 형성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 정도만 알고 갈 수밖에 없어. 그걸 장황하게 떠들면 또 환불 사태가 벌어져. 그러니까 종된 권리다 그러면 양도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배우잖아. 우리 민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민법은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건 없어. 다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양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함께 양도하느냐 아니면 따로 양도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근데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안 물어보고 그냥 분리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분리해서 만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취소권만에 이 특정 승계가 무슨 뜻이냐면 특정 승계가 무슨 뜻이냐면 양도의 다른 표현이야. 양수의 취소권의 특정 승계가 양수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래서 취소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 주의하셔. 그래서 취소권자 하나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건 따로 한 문제가 가끔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그걸 내자. 기출문제는 싫지 않았네요.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 과거에는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하나 맞춰줘야 되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여기 보자. 책이 없어서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법정 대리 이 사람이 우리 법정 대리이냐 법정 대리 미성년자 의뢰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매각하고 미성년자가 이렇게 병에게 매도했대. 그러면 지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야.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그리고 그리고 병은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팔았다. 그랬을 때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을 골라라 하지 않았어요? 취소권자는 재착 사강과 대도승,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취소권 있지. 그리고 취소는 하늘에 대고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해야 돼.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맺은 자에게 해야죠. 그러므로 취소권자는 갑을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 병.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성건성 하지 마. 잘 기억. 저게 한 문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다 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었고 그 행위를 추인하면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인 행위도 이게 무효가 되었으니 전전세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무효가 되었으므로 추인하면 다시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44쪽에 맨 밑에 7번을 봐. 44쪽에 맨 밑에 7번 하셨나요? 맨 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여기 봐라. 요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다면 이렇게 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고 맞지? 잘 읽어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 이게 적법하게 추인했다면 이렇게 변했으니 이제는 취소 못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읽어보자.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다시 추인할 수는 있다 해야 되나 없다 해서 틀렸잖아. 그치?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돼 있지? 무효 X요. X 이렇게 고쳐. 그 지문 하나를 잘 이해해 놓으셔. 그럼 이제 정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었어. 무효 나오면 무효의 1단계 여러분들 다 같이 전전세 부과
취취철의 혼절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취취철 혼절. 그럼 여기서 무효인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냐 물어봐 이렇게. 그다음에 무효인 행위에게서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했을 때는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게 할 것도 없이 현존이익이다. 요거 물어본다고. 제한능력자가 취소했다면 선의하게 할 것도 없이 현재 갖고 있는 것만 반환합니다. 자, 일반론.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의 수익자는 3종 세트, 받은 이익의 이자, 지연이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자, 미성년자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맞아? 그렇게 외워놓고 과거에 금전을 미성년자가 받았다면 그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다 썼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생활비로 썼다면 제한능력자가 생활비로 썼다면 그 현존 이익으로 간주해서 그대로 다 반환해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 복귀하더라, 안 해도 복귀하더라. 우리는 등기 없이도가 물권 총칙에서 배웠던 것들, 등기 없이도 다 같이 형수상경 취했다.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소 하냔 말이야. 다시 한번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취소, 해제 187조 적용하냐 이거.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따져야지.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대적, 기타에서 무효이면 절대적. 그러면 취소에서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으면 절이여 상이야. 절. 학사강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상. 그거 이렇게 이해해줘야 그 말이에요. 취소했을 때 효력 여러분들 책에 쓰여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그 45페이지에 법정 추인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법정 추인 사유가 뭔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 법정 추인이 뭐냐면 법정 추인은 제한능력자가 대착 4강이 불과 매매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나중에 대착 4강이 상대방에게 내가 너 구한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한다. 그 말을 추인이라고 그래. 의사표시를. 그런데 이 제착 4강에서 취소권자가 내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한다. 그런 추인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취소권자가 내가 너하고 한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마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잘 봐야 돼. 상대방이 눈으로 보니까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해.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 추인은 아니야. 우리는 이 추인은 의사표시라니까. 의사표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근데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법정 추인은 추인한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사연, 사연을 추인한 것처럼, 추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 법정 추인인데 꼭 한 문제가 나와 이게. 그럼 그 법정 추인은 간단해. 상대방이 봤을 때 취소권자가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 채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을 거야.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취소권자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받겠어 주겠어. 채권자라면 취소권자 동의의 수를 따져봐.
채권자 입장도 될 수 있고 채무자 입장도 될 수 있고 매매를 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걸 채무자로서 소유권 넘겨버린다면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눈에 봤을 때 취소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돈을 주면 등기를 넘겨주면 우리 봤을 때는 아, 저 행동은 취소하지 않겠구나 할 수 있는 행동 아니야. 또는 채권자로서 대금 채권인데 돈을 받기 위해서 취소권자가 빨리 돈 가져오느라 요구해. 돈 가져오느라. 그럼 돈 열심히 은행에서 공자 받아서 갖다 줬더니 취소권자가 고생했네. 그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도 취소할 수 있거든. 수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동안 취소할 수 있는데 돈 가져오느라 해서 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더니 답이 귀에다 대고 살짝 미안하네. 취소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 총으로 놓아버리겠어? 그러잖아 지금. 야, 무슨 얘기냐면 이해해. 갑이 요구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아, 얘는 취소하지 않겠구나 판단해서 돈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느닷없이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잖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배워요. 상대방이 봤을 때 취소하지 않겠다는 행동. 근데 그 행동이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이청경 담양강. 근데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하는 거 1차 외워놓고 이거 따지고 보면 취소권자로서 주거나 받은 것이야. 그러면 이행은 취소권자가 주겠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채권자로서 준 것이겠어? 채무자로서 준 것이겠어? 이행은 채권자로서 주었어? 채무자로서 주었어? 그렇겠지 저런 거. 어디 봐. 청구는 채무자가 청구해? 채권자가 청구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알아. 이 정도는. 그럼 이 정도도 모른다고 한다면 한번 합격 못 오니까 내년에 빨리 시작해야지 어떡하냐. 그럼 이제 어디? 한인숙. 경계는 채권자로서 준 거예요? 채무자로서 준 거예요? 경계. 채무자로서 어떤 거라고? 채무자로서 빚 갚은 거라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나요보다 경계. 이 경계만 하나 알면 여러분들 책에 45페이지에 45페이지 위에서 이청경 담양강 있잖아요. 민법의 규정. 경계만 동그라미 쳐. 경계 하나만 알면 되네. 경계에다 메모시고 경계 부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는 낙성계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이다. 여기서 이거 다 몰라도 되는데 결국은 경계는 계약이다 그 말이야. 그럼 경계라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취소권자 의사표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계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려거든 취소권자가 청약을 하든가 승낙을 했든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경계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취소권자 행동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왜냐하면 청약이든 승낙이든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이 행위 속에는 취소권자 행위가 들어갔으니 수인 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거예요. 갑이 토지를 줄 의무가 있잖아. 지금 갑이 토지 줄 의무가 있어. 보라, 내가 토지 대신에 5억짜리 벤츠 주마 그랬더니 더 좋지. 토지 대신에 5억짜리 벤츠 주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더 좋지. 그러니까 경제계약이 이루어졌지. 토지 줄 의무를 소멸케 하고 자동차 줄 의무를 성립케 했으므로 결국은 구채무로 이행은 셈 아니야 이거. 이런 거라고 구채무. 그러면 이것도 법정 추인이다. 배워본다 이제 결론은. 배워요. 취소권자가 준 것, 받은 것
이거 공부도 못한 사람도 이거 외워가지고 있지 떨어지지 말고 이걸 외워놓고 일단 취소권자의 준거 받은 것. 두 번째는 영 나는 보기만 하면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위 고르면 돼. 얼굴 빨개졌네. 나는 법정 추인만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를 골라라고 하냐 아니냐 골라라 나오거든.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상대방 행동 고르면 돼. 상대방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정. 그 중에서 상대방의 행위 중에서 꼭 물어보는 게 상대방의 청구 이렇게 물어봐. 상대방의 양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물론 다른 거 다 나와도 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45페이지 위에서 45페이지 위에 박스 한번 봐요.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 양도에서도 이 하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게 매매야 매매. 취소권자가 매매했다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만들면 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로부터 취득한 권리가 대금 채권 아니냐. 권리의 일부나 전부에 양도하면 이것이야. 갑이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대금 채권 1억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돈을 주면 상대방이 돈을 준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었더니 받아 넣으면 법정 추인 사유 아니야. 받아 넣으면. 그럼 받아 넣은 것이나 이렇게 갑이 병에게 받아가라고 한 것이나 같잖아. 결론. 돈을 주었더니 받아 넣은 것이나 이 갑이 병에게 네가 받아가거라 채권 양도하고 통지한 것이나 같잖아. 이렇게. 이해 갔나?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양도한 것은 준 거요, 받은 거요? 받은 셈 아니야, 받은 셈. 그러면 그것도 법정 추인인데 이것과 꼭 구별해서 틀리게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밑에 뭐라고 되냐면 취소함으로써 그림이 있어 여러분들.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 양도. 여기 읽어봐.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 양도는 여기 봐라. 문구가 취소함으로써 아니야. 그러면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밑줄 그셔봐 여러분. 어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뭐냐 도대체.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뭐요 도대체. 취소권자가 등기해주고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잖아. 이거 물권적 청구권. 취소함으로 생길 권리가 물부손이야. 물부손.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물청, 부청, 손청이라고. 그러면 그 권리를 물청, 부청, 손청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이걸 양도한다는 얘기는 취소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이거도고 두 말을 구별하시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위에 45페이지 맨 위에 민법의 규정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나오나 맨 위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 대금 아니 위에 그냥 떠오려고 하지 마. 섬세함이 좀 가입돼야 돼. 섬세해야 돼. 남자들은 잘 못해. 이런 섬세함이 떨어지니까. 한번 읽어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의 양도. 의미가 다르죠? 구별해 놓으시면 돼. 정리해보자. 어디?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여기 나오잖아.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의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아니고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 여기는 안 써있지만 여러분 노트에 써있잖아. 취소함으로써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 취소함으로써는 법정 추인 아니다. 그리고 문제 나와서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면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취소권자의 행동을 골라야 돼. 상대방의 행동을 골라야 돼. 상대방 행동을 골라야 돼. 문제를 책에 있지. 예, 책에 있으니까 한번
57페이지 보면 59페이지를 한번 보자. 59페이지에 2번 봐. 2번 법정 추인이 찾으셨어요? 59번에 2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네. 인 것을 골라야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누구 행동 골라야 돼? 일단 상대방 행동 골라야 돼.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의 보류 없이 한 행위이다. 아무 말 없이 한 행위이다. 1번 취소권자가 이행했지.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취소권자가 이행했잖아요. 이청경 담양강.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나요? 법정 추인 맞아? 그래 취소권자가 그냥 보지 말고 행동만 봐. 취소권자의 행동은 법정 추인일 거라고.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지. 그건 상대방이 청구했잖아요. 그건 3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했죠? 그것도 법정 추인이요? 아니요? 이지.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정개계약을 체결했네. 법정 추인이지? 여기 한번 봐. 25회 때 사례로 나오는 걸 이제 해결해야 돼.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이렇게 사례로 나오면 갑이 취소권자인지 을이 취소권자인지 그걸 먼저 골라야 돼.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고 그랬지? 여기는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니까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는 것은 갑의 행동이요 을의 행동이야. 여러분들은 또 잘못 오면 맨날 내가 갑의 을이 사기당해서 갑이 재착사기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권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례로 갑과 을이 나오면 누가 사기당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랬지. 사기당한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행동을 골라야 돼. 을의 행동. 먼저 사례로 나오면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골라야 돼. 취소권자는 갑이요 을이야? 을이지 을. 그러므로 갑의 행동은 법정 추인이 아니야. 1번. 그러면 갑이 청구했다 아니잖아. 갑이 양도했다 아니잖아. 갑이 제공했다 아니지.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제 취소 사유가 종료한 후에 을이 아무런 말 없이 대금을 지급했네. 아무런 말 없이.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지. 4번이 법정 추인이야 이게. 5번 봤더니 을이 나왔네.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여기는 취소를 통해서 나왔지. 그럼 취소했어 안 했어? 했잖아. 여기는 않기는 글씨도 모르냐. 취소를 통해서 했는데 저렇게. 이런 것까지는 내가 못 가르쳐줘. 그것까지는. 그건 순전히 초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돼. 그래 편지 좀 써보고 말이야. 국군장병 아저씨에게 유문편지 써봐야 이거 해결되는 거라고. 취소를 통해서 했으니까 취소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취소했으니까 그것은 아까 요구야. 취소함으로써 권리 양도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야. 취소함으로써 이 말과. 이 말을 다른 했구나 하시면 법정 추인은 몇 번이 정답이야. 어디 5번 읽어보면 매매계약의 취소. 아까 여기서 봐. 매매계약의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물청, 부청, 손청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계약금이 아니야. 계약금.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 부당이득이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 해도 법정 추인이 아니고 취소를 통해서 생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다 해도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사례로 나오면 먼저 뭘 골라야 돼? 취소권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취소권자를 골라라.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문제 나오면 벌벌벌벌 떨지 말고 그냥 자 요번 다 취소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 이것이 법정 추인이야. 취소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법정 추인은 일단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의 행동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배워본다. 후에. 후는 무슨 뜻이냐면 추임만 나오면 후에 해야 돼. 아, 배워본다. 후에. 아무런 말 없이 주고받은 것. 생각해야 돼. 아무런 말 없이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주고받아야지.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법정 추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답이 매도인이 제한 능력자이고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어. 토지를 넘겨줘야 되거든. 매도인으로서. 그래서 매수인이 토지를 안 넘겨주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해서 가처분 등기해서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갑이 급해서 있지. 내가 급해서 매매대금을 준다 이런 형식을 취할 수 있어. 네가 강제집행을 해서 내가 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추인한다는 의미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반대 의사 표시했다면 의리 봤을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리 추인 여부를 판단하니까. 또는 매매 대금을 줘야 돼. 대금을. 근데 이 채권자가 매수인이 대금을 안 주자 이거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권자로 놓고 봐야지. 취소권자가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안 주자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토지를 강제집행하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대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줄 때 내가 추인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여기는 이의의 유보가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다만 추인은 보통의 추인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 보통의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라는 거 알고 해야 되는데 법정 추인 행동만 보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청경 담양강 주고받을 때 자신의 행동이 취소권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그냥 행동만 보는 거라고. 이해 가셨나? 정리 다시 하면 여기 봐. 의사표시로 인하여 추인을 할 때는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인한 추인을 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추인의 공통점이 다시 후알추. 배우나 후에 알고 추인해야 돼. 공통점이. 부효행위의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든 공통점이 다시 후에 알고. 근데 법정 추인은 알고 해야 돼. 그런 거 문제 안 돼. 행동만 보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행동만 보는 거지 머리까지 볼 수는 없어.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후에 알고 해야 돼. 여기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후에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그 제한능력자는 혼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그냥 물청이야 물청. 그리고 부당이득만 나오면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나오는 동시행항변권 있잖아요. 쌍무계약에서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지만 쌍무계약이 아닌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시행항변권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동시행이야. 이거. 그 다음에 무효취소 해제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그러니까 관법지 없다. 8개 탁탁 외워줘야 돼. 관법지 없다. 한남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뭐 이런. 그 다음에 무효의 경우 제3자 보호,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는데 무효의 경우에 상대적 무효는 다 같이 비통신. 그리고 취소했을 때 상대적 취소는 착사강.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되지만 해제 후에는 선이어야 된다 해서 사진 찍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 취소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후에 해야 되고 알아야 돼. 몰라도 괜찮아. 행동만 본다. 행동만 봐. 그래서
추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 행위 자체는 아니고, 그다음에 취소 함으로써 생길 권리 양도 아니고, 취소권자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 그냥 잘 봐. 취소권자가 받았대. 근데 뭘 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 요구를 들은 거야. 여기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귀로 통지만 들은 거. 여기 함정에 잘 빠지니까 주의하셔. 들어봐.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상대방이 돈을 준 것을 받아 넣은 거요.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통지만 수령한 것이므로 취소권자의 대응이 없었지. 이런 건 법정 추인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추인 비교. 추인에는 자, 이거 본다.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부권대리 행위 추인, 부권리자의 처분 행위 추인. 공통점이 전부 후에 알고 해야 돼. 후에 알고. 공통점. 근데 아까 법정 추인은 알고 해야 돼. 몰라도 괜찮아. 법정 추인은 그냥 행동이므로, 이 취소할 때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아니야. 여기는 의사표시이고, 아까 법정 추인은 그냥 행동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그걸 알고 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소할 때 행위의 추인도 항상 맺은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부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자, 갑이 큰아들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팔고 우에게 팔아 이렇게. 그럼 본인은 추인을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맺은 적이 없잖아요. 맺은 적이 없는데 누가 맺은 자냐고. 그러니까 맺을 자에게 하면 돼. 맺을 자.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돼? 맺을 자. 이렇게 하려고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소급표 있냐 없냐. 우리는 여기 봐. 불확정 유효가 확정 유효가 되면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면 소급표 없어. 그런데 불확정 유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더니 유효가 무효로 변했지. 이거 봐요. 변하면 소급표 있다. 그럼 무효를 추인 넣으면 유효가 돼. 새로운 행위가 돼. 왜냐하면 무효를 추인 넣으면 이렇게 유효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새로운 행위가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비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는 여기 아니야. 무권대리 무효가 유효로 변했지. 이거 봐요. 무권대리 변소 있다. 효력이 변하면 소급표가 있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도 소급표 있다. 변하면 소급표 있다. 머릿속에 이 네 가지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급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취소 다 했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하나. 59페이지에 58페이지를 한번 보자. 58페이지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아까 문제 풀었지? 여러분들은 법정 추인 사유 사례로 물어보면 먼저 취소권자를 골라야 돼. 그래서 갑이 취소권자야, 을이 취소권자야. 을. 그러면 갑이 지급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갑이 청구했지?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병이 양도했다. 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다. 1, 2, 3번은 상대방 행위 아니에요.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아니잖아.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후에, 그런 뜻이야. 후에 이의 없이, 그 말은 반대 의사 표시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죠. 그게 법정 추인. 아무런 말 없이 이행을 했다. 그 말이야. 이행.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58번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59번에 2번, 59번에 밑에 2번 나오잖아요.
그냥 사례가 아니고 사례가 아닌 그냥 누구의 행동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 사례로 나오는 경우 하나, 사례 아닌 경우 나오는 경우. 급하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게 나올 거라고. 왜? 법정 추인 사유가 이천경 담양각 많잖아요.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상대방 행위 고르면 돼. 급해서. 문제 3번. 법률행위의 취소. 옳은 것은 취소권은 동그라미 쳐. 취소할 수 있는 날이야, 추인 넣을 수 있는 날이야. 아까 추삼이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 문제 3번에 다시 한번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그럼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야 돼? 10년 이렇게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10년. 2번. 그래서 1번 틀린 거지.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내에 해야 된다. 틀렸고.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악이라고 하나 넣어놨죠? 틀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현존 이익이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현존 이익이다. 이렇게. 3번 틀렸고. 4번.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취소권도 있고 또 추인권도 있고.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아? 5번이 법정 추인을 물어봤잖아. 5번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누가 행동을 해야 돼?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의를 보류가 뭐냐? 이의의 보류에다 몇 줄 것이요? 이의의 보류에다 몇 줄 것이고 반대 의사 표시. 그야 반대 의사 표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보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나와요. 65페이지, 45페이지 요약집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여러분들 책에 형성권이라고 나오죠. 3번. 형성권은 전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대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형성권 시험에 나오는 거 형성권 몇 개 다 나오는 거야. 한번 읽어본다. 취소권, 예약 완결권, 판매권, 수익의 의사표시.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한 문제 꼭 나오잖아요. 형성권은 들어봐. 제척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형성권은. 그러면 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이나 제척기간은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어. 연장도.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래해서 경과했는지 여부, 도과 여부는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트로 외워버려. 여러분들 형제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트로 외우자. 형제기간. 무슨 얘기냐면 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데 10년 넘어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거예요. 10년 넘어서. 그러면 취소권자가 10년 넘어서 취소했다면 무효가 된 거예요. 효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 넘어서 취소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해놓고는 취소권자가 10년 넘어서 취소해놓고는 부당이득 판을 청구해. 그럼 판사는 취소권자가 10년 넘어서 취소했으니
너는 취소권의 효력은 없으니까 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의 없다. 취소권자의 행동을 기각해야지. 기각해야 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인용해야 돼. 그 말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맨 밑에 한번 봐. 3번 제척기간의 중단, 양가로 3번. 제척기간은 중단, 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그 기간에 도가 여부가 뭔지 아시죠? 도래하여 경과가 도가요.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거기다가 해야 한다. 에다 동그라미 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형성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방의 형성권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권 붙이면 이게 형성권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보다 동철이가 취했다. 거기다가 권 붙이면 형성권이라고. 그럼 형성권은 전부 무슨 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 그리고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 행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취소 해제는 즉시 효력이 생기거든. 근데 이 형성권의 행사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점과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배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효력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의 행사 기한은 몇 년? 10년. 그러므로 상대방은 형성권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은 형성권자가 형성권 행사할지 여부를 10년간 기다려야 알므로 상대방은 형성권자에게 형성권 행사 여부를 타지 내버릴 수 있는 최고권이 주어져. 최고. 여기까지 왔나? 그럼 형성권자의 확답에 대하여 이제 확답 최고를 했을 때 형성권자의 확답에 도달주의냐 발신주의 이렇게 물어봐. 어디? 이 형성권에 해제권도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도 있고 환매권도 있고 예의와 관결권도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중심으로 해보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에게 자격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최고했더니 수익자의 확답이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냐 아무런 확답을 발라하지 않으면이냐 받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또는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문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어. 10년. 너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라고 최고를 했더니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겠어?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않으면이겠어? 의견이 둘로 나눠지잖아. 벌써.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상대방이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시 묻는다.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겠어? 받지 못하면이겠어? 이제는 받지 못하면 해야 되잖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맞아. 그런데 발하지 않으면 한 개 있어. 부채발.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의 확답만 발신주의이고 전부 도달주의다. 28페이지를 보고 쉬자고. 요약집 28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2번에 발신해놓고 음형처리에 최고에 따른 누구의? 28. 지금 우리 형성권 배우잖아요. 형성권을 이해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권 붙이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단독행위 아니야. 상대방 있는. 그러니까 있는이니까는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 안 해도 효력이 생겨. 그러면 이 확답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에서 그렇게 해야 논리가 맞잖아. 도달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성권이라는 걸 이해해 놓으면 아 그래? 형성권자에게 최고했을 때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형성권자의 확답은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겠구나 물어볼 거라. 도달주의. 근데 하나만 발라하지 않으면이 여러분들 1번
복권대리 계약에서 본인의 확답 나오지? 그거 하나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주의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나올 때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받지 않으면이냐 발라하지 않으면냐를 확인해 줘야 될 내용이야. 그래야 정오 판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도 형성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권의 확답을 물어보진 않아. 여기서는. 왜냐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해. 제한능력자야 너 추인할래 취소할래 라고 최고를 해 상대방이.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10년 기다려보는 것이 안타깝지?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제한능력자에게 최고 해보겠어? 법대에게 해보겠어? 법정 대리인에게. 여기까지.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아무런 확답을 발라하지 않으면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런 확답을 발라하지 않으면요. 받지 못하면이겠지. 여기까지. 그럼 추인한 것으로 봐? 취소한 것으로 봐? 응? 또 나눠지지? 이거 봐요. 침묵은 현상 유지다. 이게 우리 시험은 안 나와. 왜냐하면 여기는 당사자 앞에서 물어보고 말아. 제한능력자는 앞에 있고. 여기서 여러분 꼭 굳이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 제한능력자 행위 유효하냐 유효. 현상 유지는 추인이 유효요 취소가 유효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형성권자의 확답이 나는 내가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된다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이런 법리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 자, 여러분들 형성권자의 확답. 형성권자의 확답이 없다면 그 확답이 없다는 얘기는 발신주의지 도달주의 따로 구별해야 되고 확답이 없다면 법적 상태는 현상 유지의 효력이 생겨야 돼. 현상 변경의 효력이 생겨야 돼. 그래야 된다. 유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었다가 조건기한 배우죠.